개미들의 길 김보라입니다. 유로존 우려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덜어지자 국내 증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발행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인데요. 한편 한국은행은 오늘 기준금리를 연 3.25%로 7개월째 동결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물가 부담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현재 국내 증시는 꾸준하게 상승 흐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이틀째 오르고 있는데요. 개장 직후에는 잠깐 출렁이기도 했지만 외국인과 프로그램 통해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시 위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안정적으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수급 내용도 양호합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끌어주고 있죠. 외국인이 1,00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85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통해서는 1,800억 원 정도 매수 물량이 유입되고 있고요. 장중 고점이 1,881포인트였고요. 현재는 그보다 조금 내려와서 1,872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볼게요. 코스닥 역시 이틀째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수급 내용 살펴보면 기관 쪽에서 29억 원 정도, 개인 쪽에서 매수 방향으로 방향을 틀면서 3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한 5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지수는 현재 어제보다 2포인트 정도 올라서 522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현재 모든 주요 이평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도 한번 살펴볼게요. 환율은 이틀째 내리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성공적인 국채 입찰 소식이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13일 밤으로 예정된 이탈리아의 3년물, 6년물 국채 입찰을 앞두고 경계 심리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장중 올라봤자 1,153원이었고요. 1,150원대 아래로도 이탈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전거래일보다 6원 50전 정도 내린 1,151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살펴봤는데요. 잠시 뒤에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 코너를 저희가 마련해뒀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013-3366-0110번 열어두겠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 가격까지 모두 남겨주시고요. 한 종목만으로는 고민이 다 해결되지 않는 분들은 저희가 포트폴리오 모두 다 점검해드리는데요. 전화번호 이런 분들을 위해 열어두겠습니다. 02-3153-2613번, 02-3153-2613번으로 포트폴리오 점검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와 문자가 모두 안 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 참여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 드리기 위해서 전화는 2통화만 받고 나머지는 문자로 오는 종목들로 빠르게 진행해 볼 테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문자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 신청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시장 분석해보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미국은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발행 성공 소식이 상승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영향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요 근래 시장의 모습을 보면 네. 유로존은 안 좋은 뉴스를 내보내고 미국에서는 지표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저께는 반대였습니다. 유로존은 괜찮았고 미국은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는 상황이었죠. 지금 그 유로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S&P에서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한 17개국에 대해서 신용평가 등급 판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 이제 언급이 아직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스페인과 이탈리아 문제인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그 3위국에 해당합니다. 경제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문제되면 아주 크죠. 그래서 국채 발행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가 시장의 관심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국채 발행을 어저께 성공을 했죠. 스페인 같은 경우는 50억 유로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100억 유로가 몰렸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85억 유로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오늘 밤에 이제 중기물 정도 되는 중장기물이 이제 있습니다. 이 이탈리아 문제가 그게 해결되는지를 봐야 되겠는데요. 지난번 ECB에서 유로존 은행들을 대상으로 4,400억 유로를 한번 대출해줬습니다. 그 돈이 다시 그 ECB로 예치가 됐었는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쓸 수밖에 없죠. 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결국에 가서는 국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시장이 연결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그 ECB 중앙은행 총재이죠.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경제 하방 리스크가 유로존에 아직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돈을 더 풀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미국의 반등 모멘텀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2만 4천 건 정도가 줄었는데 늘었습니다. 그래서 39만 9천 건인데요. 이것은 이제 지난 연말에 상당히 좋은 경기를 봐서 그때 이제 일시적으로 고용을 했던 사람들이 일단 고용이 해지되면서 실업 청구 건수가 늘은 것으로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소매 판매기 지수가 예상 하회됐습니다. 0.2%를 예상했는데 0.1% 정도 됐죠. 그것이 이제 시장을 하락시키는, 그러니까 유로존을 하락시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사실 어저께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프랑스하고 독일이 거의 1.5% 정도 상승했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은 결국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좀 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에 이제 성공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2시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인 분석상 미국과의 차이점을 본다면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로존에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은 하락 추세는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트의 키높이를 만약에 맞춘다 그러면 국내장 같은 경우는 적어도 1896포인트는 돌파가 돼야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수급 상황으로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계속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100억을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85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베이시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론 베이시스가 1.34인데 시장 베이시스가 1.51 정도가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를 약 1,900억 정도를 끌어당기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종목들을 보시면은 그동안 한동안 조정을 줬던 삼성전자가 힘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주들이 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저께 OCI가 상한가까지도 오늘 약간 눌리고 있지만 그 여타 종목들, 삼성정밀이라든가 LG화학 같은 종목들이 주도주로 부상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주들이 지금 상당히 멈춰 있지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상당히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삼성전자에서 나왔던 물량이 이쪽으로 좀 많이 흔들러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줄 수 있고 철강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보시면 포스코가 오늘 1% 정도 상승하고 있고 조선주에서는 삼성중공업이 4% 상승했는데 현대중공업은 약간 눌리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눌리는 이유는 KCC에서 한 250만 주 정도를 매각을 했죠. 그것이 이제 시장에는 투심을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급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타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달리는 종목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크게 빠지는 종목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적 상승을 위한 에너지 축적 순간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다만 오늘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는 것은 중국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이 1.7%가 빠지고 있고 심천 종합이 3.5%가 빠지면서 그 영향권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2시부터 다시 후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시 이후의 모습이 국내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 추려서 오늘장 오후장 마감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 악재가 수면 밑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게 국채 발행에 성공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미국에서는 고용 지표가 약간 안 좋았지만 이건 일시적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은 이제 상승을 대비하는 전략을 구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물을 사서 홀딩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와의 차트의 키높이를 본다면 그들은 벌써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서 새로운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인데 국내장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선도 못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국내장은 약 5% 이상의 갭이 벌어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미국이 큰 악재가 터져서 급락하지 않는 국내장도 그 부분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수로 거의 100포인트 정도가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지준율 인하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가 현재 상태는 1872포인트 정도 되고 있지만 하락 추세선인 1896 정도까지 오는지를 지켜보고 만약에 오늘 안 온다면 월요일 정도에 돌파가 된다면 추가적 상승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둔 매매를 하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왕설량 전문가님 그리고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힘차게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받아보도록 하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와 그리고 전화 번호 두 가지 방법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어두겠습니다.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 가격까지 모두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전화 번호 02-3153-2613번은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점검, 전문가와 직접 통화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 많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이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분과 시작하게 될까요?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어요? 네, 서울인데요. 네, 가깝게 서울에서 전화 주셨는데 오늘 날씨 많이 풀렸죠? 네, 많이 포근하고 좀 네. 좋아요, 이제요. 네, 그래도 건강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포트폴리오 건강 상태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볼게요. 어떤 종목들 담겨 있나요? 네, 저기 삼성전자 있고요. 네, 저기 현대차 있고요. 네, 네, 제일모직 있어요. 네, 이렇게 세 종목인가요? 다른 거 있는데 그거는 작은 거라서 말하기 좀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현대차, 제일모직 이 종목들이 제일 궁금하신데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삼성 전부 20%씩이고요. 네. 저기 삼성전자는 89만 9천 원에 있고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일모직은 12만 7천 원이요. 12만 7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네, 작년 다 4월, 5월 달에 다 샀어요. 아, 세 종목 다요? 네. 예. 현대차는 현대차는 가격이 어떤가요? 13만 5천 원이요. 그것도 두 번 했는데요. 네. 저기 40%였는데 20%는 저기 손절매하고 나왔어요. 너무 아. 떨어져 갖고요. 현대차 일단 재미없게 움직이긴 하죠. 한 반 정도 비중을 줄이신 상태고요. 네. 삼성전자, 현대차, 제일모직까지 현대차가 23만 5천 원 매수 가격 맞죠? 네네. 일단 지금 많이 속을 썩이는 종목은 제일모직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현대차도 잘 안 올라가요. 네, 현대차도 좀 재미없게 움직이고 고민이 네. 많으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 일단 고민은 행복한 고민이겠어요. 언제쯤 팔까요? 이런 고민일 텐데 일단 어제 오늘에서 조금씩 위로 다시 방향을 틀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 옆에 심기원 전문가님 앉아 계시거든요. 네. 한번 직접 전문가님이랑 얘기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뭐 삼성전자로 큰 수익 나시고 계신 거 먼저 축하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네. 우선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의뢰를 해 주신 게 얼마에 팔아야 할지 가장 궁금하신 것이죠? 예, 예. 네. 우선은 이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고점을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은 11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인데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주셨던 매수를 하신 이유는 어떤 거를 좀 그 보고 매수를 하셨나요? 그냥 저기 좀 우리나라 대표주라서 그냥 샀어요. 그거는요, 사실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뭐 대표주 그 프리미엄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은 매수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네. 그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증시 분위기 뭐 아시겠지만은 사실 지금 뭐 기댈 곳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어디 그 기댈 곳을 좀 찾으려고 하는 투자 심리가 강한 그러한 장세 속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에서 기댈 곳은 지금 삼성전자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실례지만은 뭐 삼성전자 관련된 뭐 가전제품이라든가 뭐 그러한 기기들 뭐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직접 이용을 하십니까? 저기 핸드폰도 스마트폰이고 식구도 다 스마트폰인데 갤럭시 거요. 다 삼성전자 이용하시죠? 네. 네. 그렇다면은 그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실 때 삼성전자 지금 휴대폰을 이용을 하시는데 뭐 만족도나 그런 거는 보통 어떻게 그 느끼셨나요? 좋아요. 쓰기도 좋고 네. 좀 내가 이 나이에도 쓰니까 좋은 것 같아 갖고요. 뭐 AS나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어요. 없으시고요. 예, 뭐 어쨌든 기업이라는 것이 역시나 상품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만족을 해야 되는데 시청자님께서 직접 쓰시고 계신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다는 점이 물론 개개인마다 좀 틀리겠지만은 전반적으로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계속적으로 느끼고 뭔가 불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 충분히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은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몸소 느끼시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러한 점을 좀 고려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을 말씀을 드려도 시청자님 스스로도 좀 받아들이기 편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얼마 정도를 예상을 하시고 혹은 또 기대를 하시나요? 한 내년 올직에 한 저기 3, 4월 달 1분기 있잖아요. 네. 그거 나오기 전에 팔면 어떨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 발표 전에, 왜냐면은 실적 네. 발표하고 나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이번에 많이 빠져갔고요. 네, 우선은 상당히 기간적인 측면은 잘 고려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1분기 실적까지 들고 가신다라고 한다면은 목표 주가를 좀 높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상 최고치 경신을 다시 한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한 115만 원대를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좀 강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데 갤럭시 원, 이제 갤럭시 시리즈 가장 처음 출시된 그 제품이 올해 중순 내는 약정, 2년 약정이 다 끝납니다. 그만큼 갤럭시 쓰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 휴대폰으로 바꿀 의향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역시나 2년 약정에 대한 그러한 엄청난 수요층이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내에는 그런 모멘텀으로 주가 상승 탄력도 높아지면서 이 종목 수익 나고 계시지만은 한 115만 원에서 조금 더 욕심 내신다고 한다면은 120만 원대까지 한번 잡아보시고 투자 전략을 계속적으로 잡아가신다고 한다면은 더욱더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목표가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요번에 너무 많이 떨어져갖고 갑자기 조금 네. 걱정했는데 올라가더라고요. 네, 우선은 전반적으로 수급이 약간 좀 꼬였는데 다시 한번 수급 개선된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대장주로서의 그런 모습이 아닌 어떻게 본다라면 코스닥 종목처럼 상당히 급등 흐름 보였는데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도 좀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그럼 다음에 현대차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현대차 상당히 지지부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20만 원대 저점 형성 이후에 반등폭이 좀 빠르게 나왔습니다. 이 종목을 손절을 해주셨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으신데 얼마 선에서 나머지 물량을 좀 줄여주신 건가요? 이거 2번 나눠 샀었거든요. 네. 좀 저가에 샀다가 조금 올라가길래 또 쫓아와서 20% 더 샀는데 네. 그러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22만 2천 원에 20% 빠져나왔어요. 그러셨어요? 그렇다면은 우선은 손실 보고 좀 손절매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점은 좀 이제 웃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네, 우선 아직은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은 좀 손실 구간이신데 거의 손실 지금 거의 다 만회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22만 원대에 대한 저항 라인이 이제는 조금씩 뚫려 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24만 원대까지의 그러한 도달 가능성 상당히 단기적으로 무조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사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다음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업종별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자동차 업종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올해라든가 그리고 내년 계속적으로 이 신차라든가 여러 가지 기대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 시장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선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작용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현대차 우리나라 대표 종목을 매수를 하셨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수익 보호 나오는 관점에서 좀 대응 전략을 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기간은 그럼 삼성전자 좀 마찬가지로 한 3개월 정도 보고 계시는 건가요? 현대차는 이번 달 안에 그냥 나왔으면 싶어갖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좀 기다리시가 지루하셨나요?
네, 4월 달에 샀거든요. 너무 네. 오래 끌고 있어갖고. 우선은 그 기간을 이번 달까지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한 달 정도 더, 한 2달 정도를 끌고 가시면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당히 좀 그래도 그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양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차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급락을 한다라고 해도 빠르게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한 2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한 24만 원대까지를 목표 주가 잡는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 종목 물론 어느 정도 그 나머지 물량을 손절하셔갖고 손실을 보셨지만은 그 부분까지도 한 24만 원 이상에서 파신다라고 한다면은 큰 손실 안 보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그 제일모직이 근데 가장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그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제일모직이 그 삼성과 관련된 건 아시죠? 네. 네, 물론 뭐 제일모직 패션 업종에 어느 정도 뭐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사실 IT 기업 쪽으로 지금 거의 뭐 시장에서는 인식이 전환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AM OLED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모직 삼성의 가장 큰 수혜 종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횡보하고 있지만은 횡보로 생각하지 마시고 계단식 상승을 하기 위한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를 좀 높게 잡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 관련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관련된 그런 수혜 종목으로 부각만 돼준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상승 기대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12월부터 좀 횡보하고 있는 것은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기대치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제일모직 성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충분히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형주 상당히 잘 매수를 하셨고 시장에서 모멘텀 될 수 있는 종목군들 잘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나머지 종목은 그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수익 보고 나오자. 따라서 제일모직도 목표가를 한 13만 원 정도 좀 높게 잡았는데 좀 더 한 6개월 정도만 갖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13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전문가님 네. 저기요. 현대차요. 네. 10% 좀 비중 줄여갖고 제일모직 추가를 하면 어떨까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추가하신다고 한다면은 현대차를 추가하시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대차에다가 비중을 실어요? 늘리시라고요. 왜냐면은 저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아까 24만 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갖고 아마 그 제일모직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지루하셨고 지금 약간 빨리 파시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목표 주가를 좀 짧게 잡은 거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제일모직과 마찬가지로 한 6개월 정도 바라보신다라고 한다면은 한 25만 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제일모직보다는 현대차 쪽으로 만약에 비중을 늘리신다라고 한다면은 이쪽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세 종목 다 오를 수 있다 희망적인 답변이었는데요. 만족하시나요? 네, 좋아요. 걱정 많이 했는데. 네, 다행입니다. 다음에도 또 고민 생기시게 되면요. 저희 개큐 방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상담은 서울에서 전화 상담으로 한번 받아봤고요. 어제요, 제가 약속대로 베이직 하우스 먼저 상담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분 지금 보고 계시죠? 번호가 3539번님이었는데, 베이직 하우스 약속대로 첫 번째로 상담 드릴게요. 3539번님의 베이직 하우스 2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 왕영권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는 네. 한국에서 그 중국으로 이제 중국향 매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네. 있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 가지고 좀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이렇게 한번 보셔도 고점이 28,000원에서 계속 밀려가지고 11,000원까지 거의 3분의 2 토막까지 이렇게 난 그런 부분인데요. 그리고 최근에 어느 정도 이제 다시 반등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딱 결론부터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상승할 수 있냐 없냐,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그 결론 중에 그 이유를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역시 중국의 이제 매출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춘절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설날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춘절이라고 합니다. 그 춘절 때 많은 이 인파들이 이제 지방으로 각각 이제 고향으로 이렇게
떠납니다. 그때 이제 많은 선물을 이제 사는데 특히나 많이 사는 선물이 딱 두 가지라고 합니다. 이 화장품 쪽이 화장품 쪽하고 그리고 의류 쪽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류 쪽 같은 경우도 이 베이직 하우스가 이 중국에서 많이 이렇게 진출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상당히 좀 매출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매출 부분만 한 가지 좀 얘기를 드리도록 더 덧붙여가지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 한 1,400억 정도 이렇게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43억 정도 이렇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 2012년 같은 경우는 거의 매출액이 22.5% 정도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4.2% 정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그리고 매출이 실적이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5,000원 비중에서 만약에 현금이 조금 더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평균 단가를 낮춰가지고 좀 더 이제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많이 낮추고 나서 나중에 이제 상승할 때, 그러니까 2만 원 정도의 평균 단가를 맞춘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 가격대까지는 다시 오고 그리고 충분히 전 고점이 28,000원까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539번님의 베이직 하우스 살펴드렸고요. 다음은 하이스틸 들어왔는데요. 이 종목은 6630번님, 663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이스틸 비중이 40%, 매수 가격은 4150원인데 지난주에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셨대요. 근데 계속 제자리 걸음이라고 고민이 많으신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네, 우선 뭐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 가스관 관련된 그런 사업 부분을 조금은 좀 그 생각을 하셔갖고 매수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하이스틸 같은 종목군들 하이스틸 마찬가지겠지만은 동양간천도 마찬가지지만 이 종목이 지금 가스관 사업이 계속적으로 영위가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정일 사망 이후에도 뭐 문제점이 지금 뭐 발견되지 않고 이상이 없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장의 관심도가 사실 남북 가스관 사업에 조금은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대선 관련된 테마 쪽으로 지금 이슈가 완전히 좀 넘어간 상황인 만큼 테마 형성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다른 테마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 말씀드리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깔끔한 상담 들어봤고요. 다음은 빠르게 LS 산전, LS네요. LS 살펴드릴게요. 8827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매수하신 가격은 82,500원이고요. 비중이 30%인데 상반기까지 보유한다면 수익 날까요? 목표가 좀 정해주세요 하십니다. 예, 일단 네. 상반기까지 들고 가시면 충분히 그 수익은 날 수 예.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가격이 상당히 낮게 이렇게 매수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 같은 경우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첫째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적어도 1차 이제 저항선인 98,000원 정도까지 98,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올라갈 동안 121선과 201선이 있습니다. 이 121선 같은 경우는 1차 이제 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 121선을 1차적으로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을 동반해 가지고 돌파하는지 이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0209번님의 종목 살펴봐 드릴게요. 이어서 대유에이텍 보내주셨는데요. 기업 분석 부탁합니다 하시면서 매수 가격이 2,780원, 비중이 50%라고 하십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하시는데요. 네, 우선 뭐 대유에이텍 같은 네. 경우에는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자동차 부품주다. 그 중에서도 예. 자동차 시트와 관련된 그런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좀 보수적인 입장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지금 테마로 좀 움직였던 그러한 종목인 만큼 지금 급락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2,000원대에서 3,500원대까지 급등 흐름 보인 이후에 조금은 역시나 재료 소멸에 따른 지금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같은 시점은 펀더멘털의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수급 악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대유에이텍 같은 종목군에 대해서는 역시나 반등 시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 2,500원 라인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은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으로서 이런 종목보다는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시장에서 관심받고 있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으로 차라리 갈아타시는 것이 손실을 줄이시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유에이텍 아주 명쾌한 답변 들어봤고요. 그리고 2083번님께서 보람씨 어제 왜 안 왔는지 궁금합니다 하시는데 저 어제 왔어요. 머리 모양이 조금 달랐었는데 착각하셨나 봅니다. 오늘 저 왔습니다. 어제도 왔었고요.
그리고 이루원 살펴달라고 하셨어요. 2083번님의 이루온 2,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적지 않으셨고요. 테마주로 걱정됩니다 하셨는데 많이 오른 종목이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로운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른 네. 그런 SNS 테마주 쪽에 예. 이제 속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로운 같은 경우는 테마주기 때문에 이 급변동이 심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을 이렇게 두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지만 만약에 포트폴리오 비중에 한 20%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좀 안전하게 20% 이하로 그러니까 10%에서 15% 정도만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 가격대에 이제 그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갑자기 급변동해가지고 이 테마주의 요즘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도 이제 그 검사를 많이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마주 관련돼 가지고 그런 뉴스 안 좋은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급변동이 심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이닉스 봐드릴게요. 이분은 2798번님인데요. 하이닉스 28,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 언제쯤 더 오르나요? 지금 더 매수해도 될까 하시는데 오늘 하이닉스 오르죠? 뭐 디랩 가격 반등도 있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네. 호재성 재료 그리고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수급이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예. 하이닉스가 오히려 수혜를 좀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상승의 추세가 지금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우선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탈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탈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잠시 내려왔다 다시 한번 올라가는 반등 강도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는 오히려 더 견조하게 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이 추세선만 만약에 따라간다라고 한다면은 한 3개월 내에는 매수가 이상의 그러한 목표 주가도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3개월 정도 잡고 매매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 박스권의 움직임이 뭐 어느 기간에 딱 정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개인적으로 한 3개월이면은 이 박스권 움직임으로써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이 한 29,000원대까지는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디램 가격 반등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상승 강도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목표가는 매수가 부분까지를 잡고 매매하신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전략을 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초대한 많은 분들 상담드리기 위해서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고민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로 빨리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9537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9537번님의 삼성물산 매수 가격이 72,400원이고요. 비중이 40%.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 하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매도 시점 같은 경우는 일단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 같은 경우 이 지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에 따라 가지고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큰 폭으로 거래량을 실려 가지고 하락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전 저점인 6만 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깔끔한 상담 들어봤고요. 3위 갖기 이어서 살펴드릴게요. 6754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3위 갖기 매수 가격은 2,250원, 비중은 25%인데 언제쯤 매수 가격 회복할까요?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 뭐 3위 악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기다리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중국 모멘텀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 시장에서는 기댈 것이 역시나 글로벌 증시에서는 중국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에서의 소비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3위 악기 같은 경우에는 상승의 추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매수가 회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 지금 가격대보다 한 10% 정도 올라야지만이 매수가로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한 6개월 안에는 매수가 회복은 좀 쉽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3위 악기 같은 경우에는 손절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지 마시고 지금 비중 그대로 그냥 들고 가신 다음에 매수가 이상에서 파시는 전략으로서 목표가는 좀 매수가 이상인 한 2,35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3위 갖기 매수가 회복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그 사이에 전화 한 통화 더 왔다고 합니다. 이어서 받아볼게요. 전화 상담 받는 동안에 문자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어요? 예,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보내주셨네요. 어제도 한번 예. 대구 전화 연결했었는데. 아, 예, 어제 대구 사는 거 봤습니다. 네, 오셨습니까? 예, 그 아직 뭐 5층, 25층 사시는 분 한 분 상담하시더라고요. 개미들의 큐가 대구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나 봅니다. 예, 자주 많이 봅니다. 아우, 주위에서 많이 언젠가는 봅니다. 개큐가 개콘을 이기겠네요. 네, 제 바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점검해 볼게요. 어떤 예. 종목 담겨 있나요? 저는 주로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데요. 예. 뭐 판단 미스인데 이번 사태 때 그때 경기 침체가 좀 장기화될 걸 알고 전부 다 현금화 했다가 네. 그 좋은 거 삼성 SDI 같은 것도 6만 원대, 뭐 메디포스트도 뭐 5천 원대에 다 매도하고 현금 확보를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뭐 좀 장기적으로 이래 봤을 때는 현금보다는 매수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네. 그때 건설주를 제가 이제 잘못 오판했죠. 그래 건설주를 네. 건설주 어떤 종목입니까? 코롱 건설을 6,700원에 매수했다가 지금 네. 물 태워가지고 네. 5,700 매수당 한 5,700원으로 해서 물을 태우다 보니까 비중이 한 50% 돼요. 그래가지고 네. 매도 시점과 이제 뭐 앞으로 뭐 전망이라든지 손절매가가 어느 정도 될까 싶어 좀 네, 궁금해요. 코오롱 건설이 이제 상장이 이름이 변경됐죠? 코오롱 예, 글로벌이라고요. 예예. 네, 그래서 5,700원에 지금 평균 단가가 5,700원이고 비중이 50%라고 하셨는데요. 나머지는 예, 예. 현금 50%인가요? 아니요, 지금 기아차를 일부 한 20% 정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뭐 작년에. 기타 종목들로 50%가 있는데 일단 궁금하신 종목은 코오롱 글로벌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단기적인 투자 성향이신데 이 종목은 지난 여름부터 계속 보유하시는 건가요? 원래 장기 투자합니다. 한 2년씩 이렇게 장기로 하는데, 네. 근데 뭐 좀 미스를 좀 해가지고 네. 요새는 좀 단기로 조금 하는 중입니다. 판단 실수로 좀 코오롱 글로벌 오랫동안 속을 썩이고 있는데 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옆에 계신 왕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네,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화 나눠보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코오롱 그 글로벌, 그러니까 코오롱 건설을 그 예. 매수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매수하는 거는 그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SDI하고 메디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 예. 삼성 SDI 뭐 6만 원대, 메디포스트 한 5천 원대에 예, 매도를 하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2, 3년 전이죠. 예. 그 리먼 사태 때. 그래 보유하다가 뭔가는 사야 되겠다 싶어서 건설이 너무 오랫동안 침체되고 이제는 좀 안 올라오겠나 싶어서 그래 건설을 찍은 게 조금 실수했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예. 그걸 계속 가지고 오다가 그리고 이번에 많이 떨어질 때 뭐 이럴 때 조금 이제 물을 태워가지고 그래 비중이 조금 한 50% 조금 넘도록 비중이 지금 그렇게 올라가 있고. 예. 그래 평균 단가는 지금 한 6,700원에서 한 5,700원으로 나타났죠. 지금 그 코오롱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는 지금 합병이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다른 그 자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그 이제 코오롱 건설 같은 경우 이 시공 능력 같은 경우 국내에서는 이제 22위 정도 되는 업체입니다. 중견 업체인데요. 근데 아마 이제 아버님하고 똑같이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아마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그 건설 업종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많이 매수를 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매수를 했었는데 그때 그 매수하신 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해가지고 좀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코오롱 그 글로벌 같은 경우는 추후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재무 구조가 이 건설사 같은 경우는 재무 구조를 많이 봐야 되는데요. 이 재무 구조 같은 경우 이 악화의 원인이 이 주택 사업 비중을 09년에는 한 45% 정도에서 지금 이제 현재는 한 8%까지 이렇게 축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 구조가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탄탄해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대적으로 이제 체질 개선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1년에 이제 관공하고 그리고 환경 플랜트 수주를 좀 많이 따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주를 그 토대로 실적 턴 어라운드까지 이제 이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기관이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시점하고 똑같이 그 최근에 이제 수주가 같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가지고 이렇게 많이 매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아까 전에도 드렸지만 충분히 5,700원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그 포트 비중의 50%나 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포트 비중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목표 가격, 그러니까
5,700원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포트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 종목에 50% 이상으로 들고 있으면 너무 위험성이 좀 크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좀 괜찮고 실적 부분 제가 좀 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예. 이 실적 같은 경우는 12년의 실적이 매출액이 한 4.1조 원, 그러니까 4조 1천억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1,500억 원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950억 원 정도가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 재무 구조도 이제 어느 정도 튼튼해졌고, 그리고 실적도 턴 어라운드 돼가지고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세 개 업체하고 같이 합병을 했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도 어느 정도 증가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같이 겹쳐가지고 봤을 때 내년 퍼가, 그러니까 내년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퍼가 3.5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도 상당히 낮고, 그리고 지금 가격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기관의 매수세를 보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셔가지고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포트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나중에는 한 30%만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아유,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잘 시청자님 들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예, 고맙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볼게요. 많이 왔습니다. 슈프리마 6131번님의 종목인데요. 비중이 50%, 매수 가격이 14,300원. 오래 들고 있었는데 원금 회복 가능할까요? 하십니다. 네, 우선은 뭐 결론적으로 원금 회복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전자주민증 관련된 개정안이 뭐 생각만큼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동반 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슈프리마 다 아시겠지만은 이 보안 분야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떠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실적 개선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 뭐 2.6% 하락 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매도하기는 조금은 아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전자주민증을 비롯한 이 보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슈프리마 충분히 성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목표 주가는 다시 한번 한 15,000원대 이상, 정확하게는 16,000원대 좀 높게 잡을 수가 있는 종목인 만큼 슈프리마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좀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속 홀딩 하셔갖고 수익 보고 나오는 관점의 대응 전략 찾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희망적인 답변 들어봤고요. 다음은 5621번님, 5621번님의 현대제철 9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 단기 목표가 궁금해하십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 네. 딱 121선 정도에 이렇게 돌파를 할지 안 할지 그 부분에 딱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모두 다 중국 쪽, 이제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다 중국 쪽에 그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춘절 영향과 그리고 중국에서 지준율 인상을 곧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른다라고 하면은 화학 업종과 동반해가지고 이 철강 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도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도 괜찮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61번님의 톱텍 봐드릴게요. 16,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0%라고 하시는데요. 네, 우선 뭐 톱텍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모멘텀적인 투자가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모멘텀 있겠지만은 LED 관련된 모멘텀도 있을 것이고 또 AIM OLED 관련된 모멘텀도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계시지만은 뭐 어느 정도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보다는 오히려 홀딩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비중이 100%시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지금 시점 이 가격대 16,000원 라인에서는 세 번의 지금 지지가 현재 진행이 되고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 급락보다는 오히려 급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18,000원 부분에서부터 분할 매도하셔갖고 한 2만 원 정도까지를 생각하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시는 관점이 대응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3628번님의 세운 메디칼입니다. 3628번님의 세운 메디칼 5,73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0%입니다.
예, 지금 세온메디칼 네. 같은 경우는 121선을 안착하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1선을 만약에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는데 상승을 하더라도 다시 21선을 부딪혀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121선을 만약에 강하게 돌파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매도 관점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7213번님의 파미셀입니다. 12,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60%, 장기도 괜찮냐고 하시는데요. 예, 장기로 가져가실 거면은 우선 비중을 네. 좀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한 예. 20%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 관련된 이슈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시점 상용화라든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파미세 같은 경우에도 뭐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군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슈가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대에서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으로서 우선은 확 낮춰주시고 20%의 물량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좀 길게 갖고 간다고 한다면 18,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면서 지금 시점은 비중 축소 이후에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0400번님, 0400번님의 두산중공업 봐드립니다. 67,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인데 조금 손실 보고 지금 팔아야 할까요? 이 점이 궁금하시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안 팔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매도는 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 다 61선을 지지받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21선을 지금 지지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상황에서 매도를 하시지 않아도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더 괜찮은 부분은 최근에 기관하고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계속 매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상당히 매력적이고 반대로 개인이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괜찮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갖고 가셔도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4791번님과 8569번님께서 넥솔론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 다 넥솔론 매수하셨어요. 먼저 4791번님은 4,890원에 비중이 10%, 그리고 8569번님은 비슷합니다. 4,8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입니다. 두 분 한꺼번에 봐드릴게요. 네, 우선 뭐 두 분 거의 매수가 비슷하시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급등 네. 이용한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넥소논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급 체결이라든가 이러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OCI보다도 오히려 더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태양광 업종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을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기는 상당히 힘이 들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 시마다 물량에 대한 출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 어제장 상한가 그리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6%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은 그냥 이러한 반등을 이용해갖고 빠져나오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4585번님 봐드리겠습니다. 시노팩스인데요. 걱정 많으시겠습니다. 4,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인데 어떻습니까? 예, 시노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락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60원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다행히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보이고 다시 이제 상승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50%의 이제 포트 비중을 갖고 있는데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다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이동평균선만 깨지 않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도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점차적으로 상승을 할 때 그때마다 이제 조금씩 그 포트 비중을 줄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노팩스까지 오늘 봐드렸습니다.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두 분의 전문가 수고해 주셨는데요. 오늘 심규환 대표님 그리고 왕설량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십시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